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계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함께 만들어 가시죠. 조심 다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컨텐츠로 나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들어가 볼까요? 코인베이스, 미국의 1등 거래소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페이 아마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통합을 하면서 결제를 간소화시키고 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이 정말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고 리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막강한지 플러스 알파로 시대적 방향성,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대가 이렇게 또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맞는 방향성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끼실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코인베이스와 삼성이 손을 잡았다. 이 삼성페이를 코인베이스 앱 안에 넣으면서 결제라든지 입금 옵션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이요. 이번 주부터 캐나다 사용자에게 먼저 우선 제공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는 이거죠. 삼성페이의 탭투페이, 우리 삼성페이 딱 킨 다음에 대기만 하면은 결제가 되잖아요. 그 편리한 기능을 통해서 초보 사용자부터 투자 확대를 원하는 사용자까지 이제 앞으로 손쉽게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 이제 삼성페이를 통해 코인베이스에서 암호화폐가 즉각적으로 아주 손쉽게 구매가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점점 많은 개인들, 대중들이 암호화폐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페이, 정말 너무나 유용한 그런 결제 서비스다 보니까 우리나라와도 좀 연동이 돼가지고 암호화폐를 좀 결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또한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미 리플의 파트너사와 함께 삼성페이라든지 화면에 보이시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등 많은 페이먼트 회사들과 결제 통합을 이루고 글로벌 송금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 또한 반드시 인지하시면서 리플 XRP에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기반으로 한 2C2P, 니움이라든지 에어월렛스 등등 그 회사들이 모두 다 리플렛을 기반으로 해서 알리페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까지 점점 페이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며 암호화폐 온램프 시스템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 사실상 물밑에서는 이미 그들이 판을 다 짜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피나블러 역시 아랍에미레이트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금융 서비스 회사거든요. 2018년서부터 아부다비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이미 리플과 손을 잡아서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하고 그들의 회원사로 있는데, 이 피나블러가 역시 과거서부터 삼성페이와 손을 잡고 있었다. 나중에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가지 페이먼트 시스템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잖아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서울페이 등등 너무나 많은 그런 페이먼트 시스템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가 연출될 수가 있겠죠. 이 피나블러 하니까 중동 쪽 잠깐 좀 언급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의 대출 기관이자 대형 금융기관이죠. 락뱅크가 비트 판단을 통해서 이제 소매 고객에게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여기도 지금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락뱅크는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와 인도의 자금줄을 연결할 수 있도록 리플렛을 탑재하면서 즉각적인 블록체인 결제를 하고 있었다. 2021년도 때의 기사고요. 이미 중동 쪽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두바이 지역 모두 다 리플사가 점령을 끝냈습니다. 메나라고 하죠. 미들 이스트 노스 아프리카 지역,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런 두바이 금융 서비스청뿐만 아니라 사우디 아왈은행, 여기는 또 HSBC의 지분이 막대하게 들어가 있죠. 루루 이체인지, 알알사니 이체인지, 알말리아뱅크, 락뱅크, QNB 카타르 국립은행뿐만 아니라 최근에 파트너십 잡았던 잔드뱅크와 마모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미 메나 지역은 리플사가 점령을 완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삼성페이가 코인베이스와 손잡은 것뿐만 아니라 아부다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피나블러와 함께 리플렛을 탑재하며 머니 트랜스퍼 기술을 이미 손잡으면서 구현하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인지해 주시고요. 결국 결제뿐만 아니라 이 국제 송금, 해외 송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렛을 쓰는 그런 페이먼트 회사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스위스를 기반으로 한 규제를 준수하는 아미나 은행 역시 리플사가 발행하는 RLUSD를 완전히 받아들였다라는 거, 사실상 이미 이정표는 나와 있고요. 점점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XRP에 대한 효용 가치는 더더욱 높아질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기사가 2019년도에 나왔던 기사죠. 리플렛을 쓰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정말로 XRP를 활용하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텐데요. 리플 네트워크는 XRP 레저 기반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국제 송금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사라져 버립니다. 아직까지는 소각량 자체가 매우 미비하지만 정말 ISO 20022 메시징 표준의 시대와 법과 제도가 완전히 만들어지고 현물 ETF까지 뚫리면서 그 레거시 금융의 채택이 이루어진다면 XRP 총 공급량 1000억 개,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벌써 999억 개라고 줄여서 말하죠. 이 공급량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위 단위를 만들어 댔겠죠. 정리 한번 할까요? 한국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등, 미국의 애플페이, 구글페이,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 일본의 라인페이라든지 인도의 페이티엠, 여러 가지의 페이먼트 시스템들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시대가 올 텐데요. 그 심장엔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갈 것이며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큰 그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알리페이의 파트너 트랭글로가 리플과 함께 국경 간 결제를 통합했다. 즉 알리페이에서 국제 송금을 하기 위해 트랭글로의 원천 기술을 쓰는데 그 원천 기술이 리플 네트워크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유착관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방금 언급드린 카카오뱅크 역시 재작년서부터 이미 태국과 손을 잡으면서 동남아 시장에 진출했죠. 그때 손잡은 회사가 이 SCBX라고 하는 태국 시암은행의 자회사라는 거. 이미 SCB 시암은행은 리플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국제 송금에 대한 활로를 뚫어놨다라는 거. 왜 카카오뱅크가 SCB 시암은행과 손을 잡으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국제 송금을 준비하고 가상은행 인가 획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지 퍼즐을 맞춰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태국 시암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SCB Easy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리플렛을 통한 블록체인 결제, 국제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있었죠. 리플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 자체 간단하게 은행에서만 핀테크 회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국제 송금을 담당할 수 있는 스위프트망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 또한 우리나라의 한패스, 와이어베일리, 센트비와 같은 이런 국제 송금 회사들 이미 리플과 손을 잡았다라는 거. 또한 리플의 뱅킹 아이디 목록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시중 5대 은행, 6대 은행의 이름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판은 다 짜여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과거서부터 태국 시암은행과 함께 고객 사례 연구로서 손을 잡고 국제 송금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점점 우리나라의 카카오뱅크에도 그런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즉각적인 페이먼트 시스템과 국제 송금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 일본도 예외는 아니죠. 과거부터 머니탭이라고 하는 앱 개발을 하면서 리플의 블록체인을 넣기 위해 일본의 약 60개가 넘는 은행과 협력하고 있었다. 이제 조만간 이 머니탭을 통해서 XRP의 결제 대중화를 준비하고 있죠. 그 SBI CEO 기타오 요시타카가 2025년 일본의 모든 은행이 리플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 어떻게 하반기에 펼쳐질지 천천히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리플의 릴레이션십 인포그래픽 이 연결 구도만 미루어 보더라도 모든 페이먼트 시스템, 위챗페이, 알리페이, 페이티엠, 구글페이, 애플페이와 같은 이런 결제 시스템들이 하나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짐작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한다면 이 친구에 대한 평단보다는 수량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최근에 상장했죠. 이토로에서, 여기는 또 기반이 이스라엘 기반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미국 인기 탑 100 종목 토큰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 그 STO, 주식 토큰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ERC20 기반의 주식 토큰화를 추진한다. 즉 다시 말해 어떤 스마트 컨트랙을 쓴다라는 거죠.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을 쓰면서 이토로라는 한 플랫폼에서 이제 주식을 코인으로 살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 미국의 상장 주식과 인기 있는 탑 100 종목 ETF를 토큰화하면서 많은 개인들이 또 이토로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또한 디파이에 대한 구현도 점점 혁신적으로 커나가지고 있구나. 시대적 방향성을 읽어주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토로 전에 이미 토큰화 주식으로 기업 가치를 엄청나게 불린 회사가 있죠. 이 비트 스탬프를 완전히 인수한 로빈후드, 그 CEO인 블라드 테너프가 선구자의 포지셔닝으로 디지털 자산, 이 암호화폐와 토큰화 주식, STO 플랫폼으로서 자산 61억 달러를 불려왔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 토큰화 주식, 금융 서비스 확장을 바탕으로 6배를 증가시켰다. 확인할 수가 있죠. 이미 로빈후드는 유럽에서 토큰화 주식을 도입했고요. 7월부터 유럽 사용자들은 스페이스 X 주식이라든지 챗 GPT를 만든 오픈 AI 등등 미국 주식이라든지 ETF를 코인으로 살 수 있게끔 이미 만들어 놨죠. 또한 그들이 2억 달러 규모의 인수한 비트 스탬프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영구 선물 거래까지 제공을 하면서 점점 시가총액 몸뚱이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로빈후드의 CEO 블라드 테네프가 이렇게 말하죠. 암호화폐는, 디지털 자산은 투기적 자산 그 이상이며 이는 곧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동의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 로빈후드의 CEO 블라드 테네프가 정말 천재여가지고 이렇게 STO를 먼저 해서 시장의 선구자의 위치로 가고 있었을까요? 로빈후드의 대주주 현황을 봤을 때 뱅가드 그룹, 피델리티, 블랙록, 뱅가드의 자금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하나의 플랫폼이자 그들끼리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 시대적 방향성을 잘 읽어주시고요. 이제 우리나라 역시 신한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등등 토큰증권, STO 실증에 대한 사업을 준비 완료하고 있다라는 거,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주관하면서 이 STO 시장, 테스트베드, 샌드박스 구축이 끝났고요. 이제 파일럿 테스트 완료 단계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암호화폐에 투자하실 때 이런 보수적인 기관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까지 병렬적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증권도 그대로 나오죠. 이 주식을 코인으로 살 수 있는 STO 통합 시스템으로서 자본시장에 대한 판도를 바꾸고 있다. 이제 그들이 혁신을 이끌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서, 왜 최근에 ATS라고 하는 대체거래소가 나오면서 주식 거래가 12시간까지 가능해졌는지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점점 주식의 거래 역시 코인처럼 24시간 작동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을 통해서 이런 퍼드성 기사가 계속 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느 정도 기관들의 매도하는 움직임, 비트코인 8만 개를 던졌다더라 등등 여러가지 개인 투자자들을 흔들 수 있는 미디어가 좀 동반이 됐죠. 특히나 XRP 투자하실 때는 이런 퍼드성 기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 라슨이 약 5천만 개의 XRP를 어디론가 이체한 거는 맞지만 그가 매도했다라는 가능성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든지 그 산하에 있는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벡트, CME 그룹,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등등의 그 그림자 정도의 손바꿈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어쩌면 그들끼리의 계약 체결과 리플과 SEC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그들끼리의 자리바꿈, 손바꿈의 과정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도는 시작일 뿐이라고요. 이런 기사 때문에 XRP를 좀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투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크리스 라슨의 리플에 대한 비전을 말했던 이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은 지금 스위프트를 경쟁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리플레스먼트, 아예 대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그들이 ILP라고 하는 기술 2015년서부터 고안을 했죠. 또한 리프레전 CTO 스테판 토마스 역시 XRP는 가장 큰 유틸리티를 가져가면서 금융 시스템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XRP가 활용되면서 온 디맨드 리퀴디티, 지금은 리플 페이먼트가 됐죠. 그들의 확장 국면 천천히 여유롭게 지켜보시면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경제원탑과 함께 이 가상자산 투자가 늦지 않은 이유, 비트코인 왜 공급 쇼크가 오는지, 정부와 기관들이 왜 앞다퉈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같은 메이저 코인들을 사들이고 있는지, 왜 CBDC 세상이 올 수밖에 없고 가상자산과 연결되며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지, 또한 XRP 포드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아무렇지 않게 반응할 수 있는 펀더멘탈 잡아드리는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사관학교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제가 보실 수 있게 게시판에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요. 오늘 저녁 8시에 해당 특강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저녁 8시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녹화본을 회원 전용으로 좀 올려둘 테니까요. 꼭 이번 주말을 통해서라도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드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